수경아 이제 그러고 한 번 나오지? 그러면 이제 겁나 화날 거야. 아 그냥 할 걸 이러면서 아 근데 할 걸 이러면서 그래 없는 거다 그러면 알았어. 자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부담감 같아서. 뭘 부담을 가지고 뭐 못한다고 내가 뭐라 하냐. 아니 똑바로 앉아. 감사합니다. 자 해설체 드릴게요. 결과를 보여주시고요. 자, 과연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현서 지난번보다 더 잘 가야 돼. 죄송합니다. 왜요? 쓰기. 그래서 자꾸 귀여워서 그러더라고요. 자꾸 귀엽다고 해요. 정말. 아 빨리 해. 우리 지금 10개 채점하는데 할 얘기야, 자식아. 빨리 안 해.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해. 이거 놓고 하신 거야? 너가 해. 대가리를 놓고 한 거야. 봐봐. 문제를 내가 맞췄다고? 대박이네. 아니 제가 이거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네요. 수경이랑 윤서의 점수를 합쳐야 현서 점수가 나오네요. 아 비리예요? 아, 재밌네. 자, 잘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공지해 드렸던 대로 일단은 이제 앞 시간에는 학부모의고사.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앞 시간,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6시 15분까지 그때까지 일단 해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태까지 숙제로 해오신 거, 제가 또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못 받아주신 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첨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서 이제 딱 두 지문 정도만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바로 잠깐만요. 분필이 왜 다 짧게밖에 없어요? 분필 거의 없는. 그리고 분필 실중식으로 나왔어요. 맨날 실중이야. 글자가 분필 케이스 끼우고 그것도 없었어. 우리는 너무 궁금해. 무슨 생일이냐고 나 누가 봤는데? 야 지금 촬영되는 진짜. 자, 학부모의고사 2회 어디를 볼 거냐면요. 3번을 좀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지문이 이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입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유형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만 보자면,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입학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대입학. 또 이제 대입학이 뭔지 모르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큰 뜻을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몰랐어 이제 지금 모르는 거 몰랐어. 큰 뜻이라고 큰 뜻. 그러니까 큰 뜻을 파악한다는 게 뭐냐?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됐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대입학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대입학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제 그리고 제목, 요지, 주장 이런 유형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입학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로 따지면 아이고 기지개 한번 봐라.
자, 실제로 모의고사로 따지면 이제 20번, 22, 23, 24번 이렇게 4개가 각각 이제 이렇게 4개 유형으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이제 대입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간접적인 유형은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쓰면서 한번 이제 주제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이제 까다롭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제목 유형이에요. 제목 유형. 이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목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함축이 들어가요. 함축. 그러니까 압축시켜 놓은 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거는 되게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되게 짧은 말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제목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영화 제목.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다. 그러면 아이언맨이 나와서 뭐 국가 피고 다니고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대충 우리가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대략적인 내용이 이제 예상이 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함축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목 문제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독해 교재 중에 올림푸스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올림푸스 2 교재에 제목 유형이 이제 실제로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때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틀렸던 그런 지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좀 소개를 해주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기다리는 상황이 많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기다리는 상황이 많다. 뭐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 기다린다거나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기다리는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뭔가라도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글에 제목이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Don't be a zombie라고 나왔었어요. Don't be a zombie.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제목이. 그러니까 좀비가 되지 말아라가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비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야. 그냥 멍 때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지금은 나와뒀지만, 자 2주 전에 윤석 표정을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이거. 이러지 말라는 거야. 됐어? 이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좀비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뭔가 멍하니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야, 이 좀비라는 단어. 이런 것처럼 제목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함축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제목 문제를 잘 풀려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책만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나 평상시에 책 읽는 걸 즐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 읽는 거?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저도 안 그랬어요. 저 만화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만화책은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간 이제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바빠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함축된 거를 이제 제대로 찾으려면요,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각 보기문을 보면서 얘가 이런 의미구나, 저런 의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문장부터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첫 문장에서 뭘 해야 된다?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니네가 기선제압을 당하죠. 그렇죠? 첫 문장 읽고 이게 뭔 내용인가? 내가 벌써 기선제압 당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첫 문장에서 좀 힘을 주고 해석해서 첫 문장을 통해 얘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문장 바로 가볼게요. When people, 사람들이 think, 생각할 때 about 뭐에 대해서 the development of cities, 도시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때 rarely do they consider. 자, 여기를 좀 잠깐 보면은 이게 조금 특이한 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 rarely라는 게 거의 뭐뭐 아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뒷문장 구조를 보면은 여기 do라는 조동사와 they라는 주어, consider라는 동사,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구조. 이제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뀐 이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rarely라는 이제 우리가 부정어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준부정어라고 부르거든요. 준부정어.
우리 준동사라는 거 배웠었죠? 동사랑 비슷하다. 그래서 준부정어, 부정어랑 비슷하다. 왜냐면 거의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부정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어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오면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해석은 그냥 하면 됩니다. 어쨌든간 사람들이 도시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즉 사람들은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뭘 고려하지 않냐면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자, 여기서 vertical이라는 거는 수직적인이라는 뜻이고 transportation은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그래서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첫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첫 문장 읽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수직적 운송수단. 바로 요 녀석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주요 소재. 우리가 지금 딱 읽었는데 어떨까? 사람들이 이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구나. 잘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러면 수직적 운송수단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이라는 건요, 다 거의 대부분 수평적 운송수단입니다. 수평적. 됐어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수평적이죠. 수평적. 이렇게 다니잖아. 수직적이라는 거는 위아래로잖아. 위아래로. 그렇죠? 자, 그럼 위아래의 운송수단, 위아래 운송수단의 대표가 뭐예요? 엘리베이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뭐 배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평적 운송수단에 가까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성은 잘 생각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문장을 읽자마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수직적 운송 수단은 어떻다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러면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50% 먹고 들어갔어. 사실상 여기에서 거의 끝났어요. 여기에서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잠시 보시면요. 전형적인 통념류의 시작 패턴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기 통념이라고 하죠. 통념. 통념이 혹시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게? 통념이라는 건요. 그냥 일반적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 생각. 됐어요? 이걸 통념이라고 해요. 통념.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통념류의 시작 패턴이다. 즉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통념 시작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통념으로 시작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은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반대되는 말.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야, 사람들은 대부분 뭐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 그럼 뒷내용이 뭐가 나올 것 같아? 난 아니다. 또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됐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통념으로 시작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됐어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 도시 발전에 대해 생각할 때 얘네의 중요성을 거의 고려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얘네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뒤에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반박되는 말이 나옵니다. In fact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실은 each day, 매일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빌리언이 얼마예요? 100만. 와우, 그건 밀리언. 10억. 10억이거든요, 10억. 그 예전에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밀리언이 왜 10억이에요? 애매하게 1억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은 4개지 않아요? 반대로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4개, 공 4개고
미국이 이제 공세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몰라도 돼요. 아니 뭘 세고 앉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공을 4개를 기준으로 이제 이 단위의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 4개를 붙이면 이게 이제 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서구권 같은 경우는 공을 3개로 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thousand. 됐어요? 공 3개 붙이면은 단위가 바뀝니다. 밀리언. 됐어요? 또 공 3개 붙이면 빌리언이 돼요. 빌리언. 근데 이게 얼마인지 세워요. 10만, 100만, 1000만, 10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공 3개를 붙이면 1조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트릴리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 3개 기준으로 이제 이 단위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 10억이라는 이제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하지만 이제 실제로 매일매일 more than 뭐뭐 이상이니까 7에다가 10억을 곱하니까 70억이겠죠. 그래서 70억 그러니까 70억의 엘리베이터의 여정이랍니다. 됐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여정이니까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70억 번 이상의 엘리베이터의 이동이 are taken 이루어진답니다. in tall buildings 큰 건물에서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70억 회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하루가 70억 번 넘게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 수직적 운송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요 난리 납니다. 네, 그 예전에 딴 얘기 10년 전쯤에 가르치던 그 중딩 친구가 있었어요. 중3이었어 중3. 근데 이 친구가 지각을 했어.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체벌을 할 때였거든요. 일로 와. 한 다음에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일단 때리기 전에 물어봤죠. 너 왜 늦었어? 이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요. 그랬는데 야 무슨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20분을 지각을 하냐. 그냥 뛰어내려오면 되지. 선생님 저희 집이 30층이에요. 이러는 거야. 어떡하지 좋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좀 고층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합정에 메세나폴리스라고 거기가 40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집이 30층이라 했나 30몇 층이라 했어. 근데 엘베가 고장났네.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30층에서 겁나 뛰어온 거야. 늦으면 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내가 순간 너 집이 어딘데? 저기 메세나폴리스 이러는 거죠. 들어봐. 이건 참아 내가. 엘베 고장난 건 얘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엘리베이터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봐봐. 앞문장에서 나왔던 통념을 이제 반박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직적 운송수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좀 하나 드릴 말씀이 임팩트라는 요 단어를 좀 잠깐 좀 보시자면요. 자, 이 임팩트가 우리가 해석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임팩트가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실은이라는 이 말 자체에 뜻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강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도 되고요. 앞에 나온 내용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임팩트는 반대쪽의 의미인 거예요. 반대쪽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사진을 여러분한테 딱 보여줬어. 야, 얘 되게 잘생겼지? 사실은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어. 강조. 됐어? 야, 내 친구 되게 잘생겼지? 근데 실제로 보면 개떡같이 생겼어. 반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이라는 말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추가 설명을 한 건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게 결국 핵심입니다.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역시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이 문장 볼게요. 자, 그래서 효율적인 수직적 운송수단은요, can expand. expand는 넓히다, 확장시키다. 그래서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요. 어떤 능력이냐? 이런 능력이야. 최근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형용사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킨데 어떻게 뭘 짓냐면 taller and taller. 자, 이렇게 비교급과 비교급이 and로 묶여 있어요. 점점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카이스크래퍼는 우리가 원래 마천루라고 하는데 마천루라고 하면 니네가 뭔지 모르죠?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됐죠? 자, 그래서 점점 더 높은 여기서는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고층 건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넓혀준다라는 거겠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막 100층짜리 건물 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뭐 이러고 내려올 거예요? 언제 이러고 앉았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여기서부터는 수직적 운송수단이 처음에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냥 중요해 이러고 끝내면 안 되죠. 왜 중요한데? 근거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수직적 운송수단의 장점만, 즉 장점만을 계속해서 이제 쭉 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예시가 나온 건데요. 이 앤토니 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일리노이주 뭐 그 대학의 뭐 교수인가 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설명하기로는 배터리아라 설명했는데 advances 진보가 어떤 거의 진보가 엘리베이터의 진보가 지난 20년 동안의 엘리베이터의 진보가 are probably 아마도 the greatest advances 자, the greatest advance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진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굉장히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의 발전이야말로 진짜 가장 위대한 발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엘리베이터 즉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다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봐왔던 가장 큰 그런 발전이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또 좀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수직적 운송수단의 장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for example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예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에 있는 이제 그 제다 타워라는 게 있대요. 그 제다 타워에 있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under construction. 자, under construction 하면은 그냥 공사 중인 뭐 이 정도, 건설 중인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제다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rate 도달한답니다. 닿을 거랍니다. A height record. 자, 그러니까 높이 기록을 도달하게 될 건데요. 660m라는 그런 높이의 기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높이가 660m예요. 660m. 그 자이로 드롭이 몇 미터죠? 자이로 드롭이 한 50m, 50m인가? 아, 50m까지는 안 되나? 뭐 아무튼간 네, 아무튼 꽤 높은데 660m예요. 660m.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요 예시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어떤 특정 나라의 특정 엘리베이터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수직적 운송수단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 글은요. 아까 제가 말했죠. 첫 문장에서 우리는 이걸 이미 알았어요. 첫 문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사실 끝난 겁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은 뭐여야 됩니까? 수직적 운송수단의 중요성. 대충 이런 내용이 글의 제목이어야 되는 건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1번은요. 엘리베이터가 가져다줘서 건물을요. 하늘에 더 가깝게. 바로 답 나왔네. 1번. 됐나요? 2번은요. 너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경치를 본대요. 이게 경치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야? 수직적 운송수단, 즉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우리가 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3번은 how to construct an elevator cheap and fast. 자, 엘리베이터를 쉽고 값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방법. 엘리베이터 건설 방법인가요? 아니죠. 4번은 the function of the ancient and the modern city. 자, 고대와 현대 도시의 기능이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빠졌냐면 아예 소재가 빠졌어요. 이 글의 주요 소재는 무엇입니까? 이거야, 이거. 수직적 운송수단. 근데 수직적 운송수단 또는 엘리베이터의 얘기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오답이고요. 만약에 4번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따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아니고요.
자, 5번은 The evolution of architecture, solutions for overpopulation. 자, 여기도 똑같아요. 5번 고른 사람도 반성하면 됩니다. 왜? 엘리베이터 얘기 전혀 없어요. 고층에 대한 거, 수직적 운송수단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정답이 아니고 1번만 정답이 되겠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여기 엘리베이터 나왔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높이 올라간다 라는 말 나왔으니까 1, 2, 3번은 그나마 소재라도 나왔는데 4, 5번은 아예 소재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4번, 5번을 우리가 거르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유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질문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자,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휘 추론 문제인데 우리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이제 문제입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학교에서는요. 자, 왜 그런지 일단 먼저 말해주자면요, 이 어휘 추론 문제가 출제하기가 되게 편해요. 선생님 입장에서 출제하기가 편해요. 왜? 그냥 적당히 보이는 단어 밑줄 쳐놓고 이 단어 좀 어렵게 바꿔야겠네? 겁나 어려운 단어 그냥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하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겁나 어렵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가성비. 이런 거 생각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가성비 겁나 빠집니다. 학교 선생님들. 나는 출제하기 편하면서 애들은 어려워야 돼. 이게 제일 좋은 문제거든. 이게 제일 좋은 문제야. 중등부에서 그래서 뭘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어법을 많이 내는 거야. 어법을 막 한 대여섯 문제씩 내잖아요, 학교에서. 그 어법 6문제 만드는데 제가 만약 만든다 치면요, 저 한 5분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우와.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내는 거는 진짜 쉽다니까 푸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렇고요. 근데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법 도사가 됩니다. 어법을 하도 많이 해먹었고요. 어법 겁나 잘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잘 안 내요. 잘 안 내. 그래서 실제로 이번 제가 이제 고2 내신 대비를 또 하고 있지만 지난 중간고사 때도 고2에서 어법 한 문제 나왔었어요. 한 문제. 26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왔었어요. 나머지는 다 독해에 관련된 건데, 근데 이 어휘 문제가 이제 우리 주역고가 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안곡고가 4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어휘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을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징. 이 문제의 특징. 이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말 그대로 흐름상 어색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 봤을 때 요 말은 좀 이상한데 하는 거를 골라내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면서 글의 흐름도 알아야만 풀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단어 뜻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특징을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는요,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 어휘 추론 문제.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문제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2문제고요. 보통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보통은 이게요. 그래서 이 풀이법을 좀 설명드리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법이라기보다는 풀이 조건이라고 쓸게요. 다시 쓸게요. 풀이 조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요, 3가지 조건이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확하게 못 풀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제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밑줄 문장의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밑줄 문장의 내용 파악.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요,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흐름.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문이 딱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글의 내용이 A가
좋다라는 내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A가 좋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B번 해갖고 딱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란 단어가 나와서 쳐볼까? 네거티브. 그럼 네거티브는 마이너스잖아. 부정적인 거니까. 그렇지? 근데 주어 자리에 A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A는 좋다가 전체 내용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B는 틀린 거죠. 그쵸? 왜냐면 B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되버렸으니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앞에 잘 보니까 not이 붙어 있어. 그럼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합치면 좋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좀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내용을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여기만 주어 A였는데 네거티브라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풀면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게 주제와 연결이 되는가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연히 어디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단어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똑같은 어휘 추론 문제이지만 학교마다 이 내는 방식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뭘 중요시하느냐가 좀 다른데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또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테니까 보통 장성중 가는 사람들이 대진고를 많이 가더라고요. 가까워서 그런지. 그래서 대진이나 아니면 뭐 주엽이나 저동까지 갈 수 있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다 갈 수 있죠. 뭐 저동이나 가좌나 대화나 뭐 이쪽까지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저동고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요. 저동고는 이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요. 이 막 문장을 막 이렇게 어렵게 바꾸진 않는데요. 단어를 겁나 어렵게 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단어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저동은요. 근데 가좌는 여기에 포인트를 줍니다. 가좌고 같은 경우. 그래서 이번에 좀 중점을 이제 두고요. 대진은 어떠냐? 사실 대진이 요즘에 조금 많이 죽어버려요. 요즘에 좀 시험이 많이 쉬워져갖고 예전에 비해서요. 지금 대진고는 사실 너무 쉽죠? 시험이. 다른 학교 안국고가 훨씬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안국이나 정발고가 훨씬 어려워요. 물론 다른 과목은 모릅니다.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예전 대진고는 이 세 개를 다 중점적으로 냈었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고요. 아무튼간 이렇게 학교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어찌됐든간 어휘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역시나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선제압해야 된다 했죠? 기선제압. 알겠죠? 기선제압 당하지 말고.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Detailed study over the past 2 or 3 decades.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난 2에서 30년이겠죠? 디케이드가 10년이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내지는 30년 동안에 상세한 연구가 is showing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절을요. 자, 그러면은 앞 내용은 해석 전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뭘 연구하고 있는데. 자, that the complex forms of natural systems.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랍니다.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가 are essential, 필수적이에요. to their functioning, 그들의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요. 자,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첫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다, 그냥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예, 여기가 이 글의 주제예요. 이 첫 문장, 여기가 주제예요. 주제문인데, 자, 그냥 우리는 핵심만 읽으면 됩니다. 뭐랍니까?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 얘들아, 일반적으로 복잡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지? 근데 복잡하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중요하다라고 나왔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연계의, 그러니까 우리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복잡해. 그러면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복잡한 형태가 필수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게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그럼 여러분, 복잡하다의 반대말은
단순한 거죠. 그렇죠? 그럼 단순한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됐어? 자, 복잡한 건 좋은 거고 단순한 건 안 좋은 거야.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 글의 주제야. 그럼 여기에서 벗어난 걸 고르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알겠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 아마 4번 틀린 사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써놨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 키워드가 뭐다? 자연계의 복잡한 형태가 제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복잡한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써놨는데 잘 보시면요. 우리가 첫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할까? 이걸 이제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뒷내용에는 그러면 아니 왜 복잡한 게 좋은 거지? 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복잡한 게 왜 좋은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겠구나 하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고 글에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가볼 텐데 자, 첫 번째 밑줄이 나와 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The attempt, 시도하는 건데요. To straighten. 얘들아 잘 봐. straight가 뭐야? straight? 직진이잖아. 똑바로 이런 뜻이잖아. 그럼 straight에다가 em 붙이면 동사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직선으로 만들다 이런 거거든. 얘들아 직선이야. 직선 어떤 거야? 복잡이야? 단순이야? 단순한 거잖아. 직선은. 그럼 뒤에 어떤 말? 안 좋은 말 나와요. 됐어? 만약에 지금 뒤에 좋은 말이 나왔다? 그럼 1번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그래서 안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 여기 보여요? disastrous 보여요? 재앙적인. 보이죠? 재앙적인.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앞에 또 most도 붙었어. 가장 재앙적이래요. 가장 재앙적인. 그냥 안 좋은 말의 끝판왕. 됐어? 그러니까 1번이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죠?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강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그들에게 즉 강에게 주는 겁니다. 규칙적인 크로스 섹션을요. 야, 규칙적이란 말로 왔어요. 규칙적. 이 규칙적이라는 거는 복잡할까 단순할까? 단순한 거죠. 규칙적인.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straight도 그렇고 regular도 그렇고 전부 다 단순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단순한 거. 자, 이런 것이 어떻다? 아마도 가장 재앙적인 예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휘 문제를 낼 거라면요, straight를 내도 되지만 이 disastrous에 밑줄 쳐서 내도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자, of this form and function relationship. 그래서 이러한 형태와 기능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재앙적인 예시가 바로 이것이다. 원래 강은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라고? 진짜 재앙이라고. 재앙. 꼬불꼬불한 거는 복잡하죠. 직진은 단순합니다. 근데 자연계는 뭐가 좋다고요? 복잡한 게 좋다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이건 뭐 부연 설명 써놓은 건데 다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The natural river has a very irregular form이라고 나왔어요. 얘들아, irregular. regular는 규칙적인 거야. 그럼 irregular는 불규칙적. 됐어요? 불규칙적인. 얘들아, 그러면 불규칙적이라는 거는 복잡이야, 단순이야? 복잡한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볼게. 자연적인 강은요 아주 불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는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첫 문장에서 자연계의 형태는 복잡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필수적이라고, 제 기능이 필수적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불규칙적이라고, 이 자연의 형태는 규칙적인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뒷내용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자면요. 3번 내용이 나오는데 이 prev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prevent가 예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막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둘이 뭐 비슷한 뜻인데요.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소리. 그럼 앞부분을 좀 해야겠다. 여기서 앞부분에서 여기 설명을 좀 보면은 아주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땡땡이 나왔는데 이 땡땡은 뭐냐면 이 부연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불규칙적인데 그 자연적 강은요 많이 커브한답니다. 이렇게 많이 휜대요. 그리고 spills across flood plains. flood라는 거는 홍수죠. 이렇게 물이 넘치는 거. plain이라는 건 어떤 평야를 말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범람원이라고 해요. 범람원. 이렇게 물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leak이라는 거는 이제 새는 거죠. 누수되는 거. 어디로? 습지로요. 됐어? 그러니까 습지로 이렇게 스며들어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giving it up ever changing. ever changing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리고 놀랍게도 복잡한 shire line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그 해안가를 이제 만들어낸답니다. 자, 그러니까 강이라는 거는 원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복잡한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연적인 건 원래 불규칙하다라는 말을 이 문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복잡하다는 건 불규칙이란 말과 똑같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러면 이것은 강이 투구정사하는 걸 허락해 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게 뭘까를 먼저 좀 보자면요. 자연적인 강이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디스가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강은 원래 불규칙하다고 꼬불꼬불하다고. 근데 이러한 형태가 variations in water level and speed라고 나오는데 강의 레벨이라고 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의 높이를 수위라고 하죠. 수위. 됐어요? 물의 높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위와 속도, 유속이라고 표현하죠. 물의 속도를 유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위와 유속에 있어서의 variation, 변화. 이 변화를 막을 수 있게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자, 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설명을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강의 복잡한 형태, 꼬불꼬불한 이 형태가 수위와 속도 변화를 막는다라는 말로 나왔는데 이게 어색하다라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색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뭐라 했냐? 자연적인 강은 뭐 범람원을 가로지르고 넘쳐 흘러서 습지로 스며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말도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불규칙성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온전히 돌아가게끔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불꼬불해 강이. 그러면은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갈 때 방향이 확 꺾이니까 물살이 세면 여기서 물이 탁 하고 튀겠죠. 이런 부분에서. 됐어요? 그럼 물이 튀어서 이제 이게 범람이 되는 거야. 이제 일부분이 범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새요. 그래서 흘러 들어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뭐가 형성되는 거야? 습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습지가. 됐어요? 축축한 땅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습지에서만 사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습지에서 사는 생물들이 여기에 모여들겠네요. 됐어? 그럼 여기에 모여들고 이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도 있겠죠. 그러면 그 포식자도 이 습지 근처에서 살게 되겠네. 맞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직선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더 이상 강물이 안 튀어요. 강물이 안 튀니까 습지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겠죠. 물이 안 튀니까. 됐어? 그럼 여기 점점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럼 건조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습지에서만 살던 이 생물들이 뭐 멸종하게 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럼 얘네가 죽어.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를 잡아먹는 얘네도 굶어 죽는 거야.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꼬불꼬불한 형태가 오히려 생태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강이라는 게 이런 변화를 차단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어찌 보면은 조절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맞다라는 거죠. 변화를 좀 이렇게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또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이 꼬불꼬불한 이 녀석 자체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쉽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면은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데 이 꼬불꼬불한 형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이제 얘가 알아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잡한 형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차단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절한다라는 accommodate라는 단어가 적절해서 정답이 3번이 나온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실제로 4번이. 네. 틀린 사람 여기로 나가셔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자, 나머지 얘기도 좀 볼게요. Pushing the river into tidy geometry, these prois라고 나왔는데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강을 집어넣는 거야. 어디로 집어넣냐면 tidy가 중요한 단어거든. 이 tidy가 뭐냐면요, 정돈됨이라는 뜻이야. 정돈됨. 얘들아, 정돈된 거는요 어떤 거야? 단순한 거지. 아까 뭐라 했어요? 단순한 건 안 좋은 거라 했죠. 그렇죠? 자, 강을 정돈된 어떤 형태로 집어넣는 것은 뭐다? 안 좋은 말 나와야 돼. 그래서 destroy, 안 좋은 말 나왔잖아. 파괴시켜버린다. 됐어요? 그러니까 4번도 문제될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번도 보시면, 자, 5번은 좀 애매한 단어가 나왔네요.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50에 빌리언이 붙었으니까 500억이겠죠? 그래서 let the river loose라고 이제 나왔는데 let 뭐뭐 하게 내버려둬라. 강이 이제 루즈하게 그냥 냅두도록, 그냥 알아서 흐르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라는 500억짜리 계획이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루이지애나에서요. 자, 이것이 뭘 인정했냐면요, 배터리아를 인정했는데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잠깐만 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강이라는 거를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단순화를 했었어. 그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어. 심각해진 거야. 그래서 이런 뭐 생태학자나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거 다시 좀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공사를 해야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 500억 달러가 들어가요. 500억 달러.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운 거야. 근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정했대요. 뭘 인정을 했냐면요, controlled 미시시피라고 했어요. 얘들아, 통제된 강이에요. 통제된 강, 통제된 미시시피가. 그럼 통제됐다라는 거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말 그대로 통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제됐다는 거는 인간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이죠. 인간이 개입한 결과물이 뭐였어요? 복잡한 거에서 단순한 거였어. 인간이 개입한 거는 뭐라고요?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자연은 원래 어떤 형태라고요? 복잡한 형태. 원래 그냥 냅두면은 복잡한 형태. 근데 왜 단순해진 거야? 인간이 개입했으니까. 됐어? 근데 미시시피 강이 통제가 됐대. 왜 통제가 됐을까? 인간이 개입했으니까 통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개입을 안 했으면 통제됐다고 표현 안 하겠죠. 그냥 지멋대로 흐르고 있는 강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자,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다? 인간이 개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한 건 뭐다? 단순한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통제된 미시시피 강이니까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거거든요. 결국 이건 단순하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안 좋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볼까요? As washing away, 씻어 내려버렸대요. 24 square miles of that state annually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주의, 그 미시시피 강이 있는 그 주의 24제곱마일, 됐어요? 24제곱마일만큼의 어떤 그 땅이겠죠, 땅. 그거를요, wash away 해버렸답니다. 이거를 씻어 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미시시피강 근방에 있는 주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역시나 5번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전체 내용이 뭐였어? 이거였어요, 이거. 제가 계속 문제를 풀 때 이걸 기반으로 계속 풀었죠. 두 번째, 이것만으로 안 되고요. 이 해당 문장이 무슨 내용인가를 제가 계속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예상을 했죠? 얘는 이런 뜻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라고 두 번째 거, 아까 제가 필기해드린 2번 내용이 나왔고요. 세 번째, 당연히 밑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컨트롤드가 모르면 틀려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기반으로 푸는 게 바로 어휘추론 문제이다. 지금 여기에 이제 1, 2, 3, 4, 5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진짜 껌이에요. 껌. 이거는 초딩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요. 겁나 쉬운 단어예요. 실제로 고등부 내신에서는 이렇게 쉬운 단어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절대 내지 않아요. 이건 그냥
거저준 거죠. 거저준 거. 단어 난이도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려웠던 게 아까 제가 필기해드린 1, 2, 3번 중에서 2번을 기준으로 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 됐어요? 해당 문장에서의 내용 다. 이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거를 기반으로 낸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 대입 파악이랑 어휘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법, 개별 첨삭 지도를 좀 가져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개별 첨삭 지도를 볼 거기 때문에 뭐 촬영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촬영은 좀